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가 인텔과 퀄컴 등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일부 기업의 수출 면허를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2.2%가량 급락했는데 자율주행 테마주와 테슬라 관련주의 흐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검찰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과 관련해 회사 측이 증권 사기를 저질렀는지 수사에 착수했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FSD 프로그램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 CEO가 이에 대해 과대 광고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20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2.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조 9,8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5%가량 증가하면서 역대 1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9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째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다우지수만이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어닝 시즌에서 미국의 30개 대표 기업들의 성적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연초에 무서운 상승 랠리를 이어갔던 미 증시, 3월 말 이후로는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당분간은 시장 전반의 상승보다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질 예정입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체크해보자면요. 미국이 중국의 화웨이를 대상으로 반도체 수출 제재에 나서게 되면서 인텔이 2% 이상 급락했고요. 또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기술 관련 사기 혐의로 미 연방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7%가량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세로 마감한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0.13% 좋은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2,748선 지나서 2,750선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 코스피의 상승을 지지해줬죠. 오늘은 기관이 나홀로 매물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공통되게 함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봐야겠죠. 네, 코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시각 0.05%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87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인이 나홀로 이끌었던 코스닥 시장, 오늘도 마찬가지로 2거래일 연속 개인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는 양대 지수, 오늘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네, 역시나 대마불사 반도체겠죠. 이 디램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 디램뿐만이 아니라 HBM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요, 이 디램 시장 전체 매출에서 HBM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8%에서 올해는 무려 21%까지 급등했는데요. 이런 HBM의 가격 상승세는 내년까지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요. 또 오는 2025년에는 판매 단가가 최대 10%까지 상승할 것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식을 줄 모르는 AI 열풍 속에 호황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 오늘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어제 미국장은 그냥저냥 나쁘지 않게 끝났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있을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도 급등은 좀 자제하는 분위기인데 급락은 없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주들이 크게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인텔도 화웨이의 기술 수출이 취소됐다는 얘기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2%밖에 안 빠졌고요. 이게 과거에 정말 시장이 빠질 생각으로 떨어졌다면 이 정도가 아니고 엄청 급락을 했을 텐데 안 떨어졌다는 것 그 자체가 IT 섹터가 강하다라는 거를 미국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보여주는 증거 자료가 아닌가 싶은데, 자, 미국 시장 한번 체크를 하고 우리나라 시장도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어제 다우존스 상승했습니다. 양호하죠.
뭐 중국의 뭐 제재 얘기 나오면 원래는 이런 얘기로 인해서 뭐 미중 무역 갈등이 또 고조될 수도 있다. 뭐 이러면은 또 저렇게 된다. 그러면은 막 급락도 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면은 그 얘기 때문에 급락을 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왜 떨어지냐 물어보면 이유 없이 떨어지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악재가 나와도 안 떨어지고 그런 저런 얘기 나와도 별로 안 빠집니다. 일단 다우존스보다 일단 기술주니까 나스닥이 빠져야 되는데 나스닥도 안 빠지죠. 안 빠집니다. 오히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랐어요. 어디 인텔이 2% 빠지고 뭐 반도체 중국 제재 들어간다 얘기 나와도 별로 안 빠지죠. 그래서 안 빠져요. 안 빠지는 양호한. 그리고 유럽 시장도 어제 상승을 하고요. 유럽 시장은 이렇게 이중바닥형 이쁘게 그려놓고 또다시 역사적인 신고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 여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역사적인 신고점을 또 돌파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신고점 3,300인데 거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바라지도 않죠. 2,800도 돌파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3,300은 여기는 아무도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 안 바래요. 여기 올라가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어쨌든 올라가기는 올라가야 되는 장인데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어도 미국 장은 크게 안 빠지니까 별로. 오늘 그리고 우리나라는 옵션 만기는 날인데요. 과거에는 옵션 만기는 날을 그러면은 막 난리 브루스를 치고 막 흔들리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옵션 만기 때에서 하나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거는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 우리나라에서 샀어요. 여기 보면은 코스피를 보면 계속 샀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강하게 샀습니다. 엊그저께 1조를 넘게 사고 기관들도 7천억, 7천억. 근데 오늘 옵션 만기는 날 그럼 오늘 외국인들이 1조를 던질 것이냐? 뭐 500억, 1000억, 뭐 3천억 던지는 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만약에 조 단위로 이상을 던지게 되면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것들이 단타를 치러 들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조 단위로 매도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빠질 생각이 없어요. 미국 시장은 또다시 신고가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CPI 지수 어떻게 나올지는 뭐 두고 봐야죠. 두고 봐야 되는데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오든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 안 할 거잖아요, 미국. 그리고 금리 인하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슈는 계속 가지고 있고 최근까지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이슈는 금리 3번 한다였는데 그걸 2번으로 줄인다고 이게 악재였는데 충격요법이죠.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로 최근에 시장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상할 거다라는 얘기보다 좋은 얘기만 나오면 돼요. 그럼 뭐예요? 금리 동결. 그러니까 이게 충격요법인 거죠. 이게 뭐 충격요법으로 지금 시장을 어떻게든 간에 올려보겠다라는 세력들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만큼 줬던 거에서 요만큼 줘놓고 요만큼을 주면 이게 호재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요만큼 주다가 이만큼 주면 이게 호재죠. 사실은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럼 악재인데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면 호재죠. 그렇죠? 이렇게 주면 악재인데 그러니까 웃겨요. 하여튼간 시장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시장은 미국 시장은 전고점 돌파할 것 같고 물론 지금 박스권이고 다음 주에 있을 CPI 지수 뚜껑 열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지만 지금 종목들 움직이는 거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 연일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IT 섹터들 매수가 들어오는 거 봐서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삼성전기도 LG 이노텍도 떨어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일단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서도 잠깐 흔들렸던 IT 섹터들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근데 급등을 바라면 안 됩니다. 오늘 옵션 만기는 날이고요. 미국장 급등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설마하니 오늘 2,800을 가겠지, 2,779를 가겠지. 여러분들이 100m 달리기 10초 안에 끊는다는 얘기가 똑같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 100m 달리기 10초 안에 끊어서 대한민국 10초 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쉬운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이라 그랬어. 오늘은 그거를 넘어가는 거는 쉽지 않으니 그거는 꿈에도 생각도 마시고 그냥 오늘은 급락도 없고 급등도 없고 원래는 오늘 옵션 만기는 날 그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부분에서 팔고 도망가나 그것만 살펴보면 되는데 아직 현재까지는 팔고 도망가는 흐름은 없으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실적은 다음 주에 또 많이 발표가 돼요. 다음 주
주가 5월 이제 13일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다음 주 15일 전까지 이때에서 거의 몰려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실적 발표 다 끝났죠. 1분기는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실적 발표는 1분기 실적 발표 다 끝나게 되는데 1분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문제가 아니고 더 기대감이 2분기에 더 커집니다. 1분기에는 그냥 전초전이고 2분기서부터 이제 실적들이 점점 좋아질 겁니다. 어디가 IT가. 그래서 피크는 언제 쳐요? 2026년도에 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서도 계속 성장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로 IT주들은 단단해요. 그러니까 흔들려도 계속 저점 매수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따가 이제 반도체 섹터 하나를 얘기를 할 텐데 반도체 재료 장비주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건들지 않는 저 꼭대기에 있는, 제가 그래서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개인들이 가지를 못하는 그런 저 신선들이 살고 있는 무릉도원 같이 고가에 있는 종목이 더 잘 가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신고가 패턴 하나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어떤 종목인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바닥에 있는 애들 좋습니다. IT 섹터라면 바닥에 있는 것도 가긴 가는데 먼저는 고가에 있는 애들, 신고가 패턴이 먼저 가는 게 유리하고요. 걔네들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바닥에 있는 애들도 쫓아가고 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연일 전선 전력 테마주들 계속 움직이죠. 근데 걔네들 올라가는 이유가 뭐 체코 원전수주 얘기도 최근에 다 왔지만 그거 전에 인공지능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그럼 인공지능 수요가 폭증한다는 얘기는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다는 얘기고 반도체 수요가 폭증한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많이 팔린다는 얘기인데 순환매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저희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외국인의 매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옵션 만기일인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특별한 변동성 이슈가 없이 평이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신청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간단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회기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원익 QNC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새로운 종목이 나와줬는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원익 QNC 오늘장에서의 흐름 보자면요. 현재 시각 0.97%가량 약하게 조정받으면서 35,5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원익 QNC 저는 지금 처음 보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해볼까요? 자, 얘는 따끈따끈하게 어제 이제 신고점을 돌파한 종목입니다. 역사적인 신고점을 돌파한 정말 따끈한 종목인데 이렇게 한번 돌파한 종목은 계속 강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을 느끼려면 전선 테마주 갖고 있었으면 상승장을 느낄 거예요. 보름 만에 120%, 150%가 수익이 납니다. 보름 동안, 2주 동안. 그래서 뭐 대원전선, 대원전기, 재룡산업, 재룡전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상승장을 만끽하고 있죠. 인공지능 수요로 인해서. 물론 걔네들만 가서 지금 차별화가 그쪽으로만 움직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체감을 못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다른 종목들도 빠지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게 되면 신고가 패턴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가는 애들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인공지능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선 테마가 같다라 그러면 그럼 당연히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도 가겠죠. 그래서 반도체 재료 쪽에 재료 부품주 쪽으로 원익 Q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어제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요. 최근 기관 외국인 수급들도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그래서 떠 있는 종목들이 원래 개인 투자자들이 건들기가 좀 어려운데 이런 애들은 원래 사실은 선수 패턴이죠. 상승장에서만 가능한 기법입니다. 신고가 돌파 패턴 공략하는 거.
이게 하락장에 공략하거나 박스권장 고점에 공략하게 되면 최고점에서 사서 물리는 방법이 되고 이렇게 상승장이나 이렇게 장이 강하거나 좋을 때에서는 이런 신고가 패턴을 공략하게 되면 깨질 가능성보다는 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들이 건들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최근에 주성엔지와 하나마이크론도 신고가 패턴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뭐가 좀 다르냐면 따끈따끈하게 지금 돌파한 게 아니고 이전에 돌파를 했다가 좀 식어서 조정받아가고 쭉 내려가고 고가에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을 지금 털고 있는 패턴. 근데 신고가 패턴은 맞아요. 또 다시 넘어가긴 할 텐데 지금 막 넘어간 원익 QNC 일단 낸드 플래시 관련주이면서 반도체 재료 장비주 이따가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 원익 QNC 만나봤습니다. 바로 어제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인데요. 매수가 궁금하시겠지만 저희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먼저 4월 29일과 30일 하나마이크론 동일하게 27,700원에 접근해 봤는데요. 현재 2.53%의 수익률 달성했고요. 또 5월 2일 YC캠 28,950원 말씀 주셨는데 무려 26.77%의 높은 시세 분출을 보여줬습니다.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또 5월 3일 주성엔지니어링 3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아쉽게도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종목 상황 살펴봐야겠죠? 네, 5월 7일 주성엔지니어링 매수가는 35,000원이었고요. 0.29%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또 바로 어제였죠. 하나마이크론 27,650원에 접근해봤는데 1.63%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459.44% 기록하고 있네요. 이렇게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보고 왔는데요. 먼저 지난 주인공이었던 하나마이크론, 오늘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으로 다가갈지 한번 저희 전략 세워볼 거고요. 또 오늘의 새로운 주인공, 원익 QNC의 매수가까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이 좀 전에 움직이면서 수익 달성이 됐네요. 3.45% 정도 올라왔는데 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자, 드디어 이제 양봉이 나왔는데 좀 더 강하게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겁니다. 일단 좋은 흐름이에요. 좋은 흐름이고 얘도 신고가 패턴이라 그랬죠. 이따가 말씀드린 원익 QNC도 신고가 패턴이지만 얘도 이미 신고가 패턴으로 여기를 이미 돌파를 했죠. 여기 이미 돌파했고 그러니까 돌파한 이후에서 계속 강하게 한 몇 개월 동안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또 돌파를 했다가 조정을 받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박스권의 저점의 바닥입니다. 신고가 패턴의 바닥주라고 보면 되는 거고 얘는.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위로 이쪽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지금 HBM 가격이 상승한다면서요. 고대역 메모리라고 하죠. 그래서 고대역폭 메모리 그거를 그러니까 디램 반도체를 짜부시켜갖고 압축해갖고 엄청나게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 쉽지 그게 누구나 다 하면은 뭐 다른 나라에서도 다 찍어 올릴 텐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하이닉스랑 손잡고 계속 납품을 받았던 거고 최근에서는 컨퍼런스에서는 삼성전자 대단하다고 치켜 세우면서 그렇죠? 그렇게 칭찬을 했던 그 HBM 그거 장비주예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요거 지금 어제 27,650원. 이전에서도 27,700원에 드렸던 적도 있고 650원 기준으로 이미 3.4%, 한 3.4%, 뭐 3.5% 가까이 그러니까 수익 달성은 됐는데 여기서 뭐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욕심을 내고 싶습니다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진짜로 여기서 강하게 더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요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내일 이후서부터 돌파하겠죠. 요걸 돌파를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전문가님 저 팔았는데 자꾸 올라가요. 미쳤나 봐요. 괜히 팔았어요. 안 팔았으면 지금 15% 20% 수익일 텐데 괜히 팔았나 봐요.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면 얘가 손을 한번 더 들면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되게 중요한 모양입니다. 여기에서 음봉으로 밑으로 깨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려 그러면은 하이닉스도 박살나야 되고 삼성전자도 박살나야 되고 지수도 박살나야 되고 죄다 박살나야 되는데 오늘 한미반도체도 상승의 모습을 그렸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요렇게 이중바닥형을 그리면서 손을 든단 말이에요. 손을 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이제 개나 소나 다 올라가는 그런 바닥주들의 얘는 신고가 패턴이든 바닥주예요. 바닥주들의 반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꼴찌들의 반란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 조정받았던 애들이 이제 반등을 주게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고점을 돌파하는 게 관건인데 이거 돌파하면 3만 원은 그러니까 돌파가 여기 살짝 되잖아요. 3만 원은 자동이에요. 28,900원 넘어가면 3만 원은 자동이고요. 거기서 좀 거래 실리면 이제 32,000원 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이제 고민이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왜냐면 여기서 신고가를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시장 분위기인데 그때 하이닉스가 20만 원 넘어가고 막 21만 원 간다고 막 그러고 지수도 2,779 넘어가고 2,800으로 가고 한미반도체도 전고점 돌파하고 막 올라가고 미국도 CPI 지수 발표 나왔는데 괜찮게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 올해 한 번 두 번은 하긴 할 거다. 뭐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도 신고점 넘어가면 얘도 34,500원 넘어가겠죠. 그러면은 지금 팔았던 사람들 내지는 안 산 사람들은 이제 배가 아프게 될 겁니다.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하면서 어쨌든 흐름은 지금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얘도 수급이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조금씩 사들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양호하다. 그래서 오늘 수익 달성은 됐기 때문에 절반을 팔아도 되고 그냥 냅둬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왜냐하면 올라간 게 별로 없어서 이거는 가지고 가도 괜찮다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등 명중 종목. 자, 이수페타시스부터 오늘은 하이닉스가 먼저가 아니고 이수페타시스부터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를 오랜만에 이제 리뷰를 하게 된 것은 넘어갈 것 같아서 그래요. 자, 이건 언제 추천했냐면 작년 11월 달에 재작년 여기서 11월 21일 날에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미 이렇게 올라갈 때 600%의 수익을 달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수익 달성할 때에서 얘기했죠. 조정을 한번 받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될 거다. 조정 받은 다음에서 이제 조정 끝났다 해갖고 여기서 이제 다시 움직이게 될 거다 한 것도 이날 실전 매매 정수에서 얘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하라 그랬고 하나, 둘, 한 3, 4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얘도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한 게 있는데 지금은 또 뭐 얘기하냐면 이제 넘어갈 거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넘어가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수익률은 672.4%고요. 넘어가게 되면 700% 내지는 1000%도 구경할 날이 올 연말이나 내년에서는 있겠죠. 1000% 달성하는 날이. 신규 매수에서는 절대 그런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팔고 없을 거예요. 정말 조금 갖고 있거나 그럴 텐데 다 팔고 이미 없는 종목을 왜 얘기하느냐 그러면 얘가 넘어가야 주성이도 넘어가고 하나마이크론도 넘어가고 아까 얘기했던 원익 QNC도 많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선봉장이란 말이에요.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걔네들이 무럭무럭 잘하고 올라가야 제가 한미반도체도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한미반도체 40만 원인가 30만 원 간다 그랬잖아요. 지금 3만 원인가 4만 원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IT가 나중에 많이 왜냐면 여러분들 집에 이제 여러분들 뭐 손자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제 자식들이 이제 가정에 로봇들을 이제 사게 될 겁니다. 이제 집집마다 집에 컴퓨터 하나 있듯이 이제 로봇들이 하나씩 이제 집에 있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그럼 전 세계 인구에 그걸 다 갖다 팔게 되면은 그 동안에서 반도체주들은 엄청나게 많이 성장해 있겠죠.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턱대고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뭐 한미반도체 30만 원, 40만 원 가고 하이닉스 100만 원 간다. 그건 10년 뒤에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앞으로 시대가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니까 굴러다니는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전선항이 로봇이다, 인공지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자, 다음은 하이닉스. 자, SK 하이닉스 12만 2천 원이고요. 샀던 가격은 지금은 한 10개월 정도 지났더니 수익률은 한 56.9%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20만 원 돌파가 되면 나머지 애들 이제 IT 섹터들도 무럭무럭 잘 자랄 테니까 얘가 시장의 바로미터. 삼성전자는 너무 무겁고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걸로 시장의 중심을 잡으세요. 애들이 안 죽으면 시장이 안 죽는구나. 특히 IT 섹터는 이게 죽어야 돼요. 시장이 만약에 죽어가지고 전문가니 시장 죽는 것 같아요. 현금화해 놓고 도망갈까요?
얘가 한 12만 원이 깨지면 도망가세요. 삼성전기가 12만 원이 깨진다. 주식하지 마세요. 뭐하러 해요? 어차피 맨날 돈 깨질 거. 근데 지금은 돌파하고 얘가 18만 원, 19만 원, 20만 원, 30만 원 갈 생각이에요. 지금 삼성전기는. 하이닉스는 100만 원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망갈 자리가 아닌 거죠. 얘는 100만 원 갈 생각이고 올해는 30만 원까지, 올해는 30만 원까지, 10년 뒤에는 100만 원까지. 그래서 IT의 중심이 되는 바로미터, 기준이 되는 애들이고요. 자, 다음은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신고가 패턴이고 작년에 추천한 자리에서는 85% 수익이고 어제 그저께 추천했던 자리에서는 이제 3% 달성이 된 종목인데 더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양봉 나오고 머리를 좀 들고 있는데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좀 약해요. 다행인 건 밑으로 쏟아지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가진 게 이제 원익 IPS도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이것도 은근슬쩍 바닥에서 한 7, 8% 올라갔을걸요. 하나마이크론도 그런 식으로 따라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나마이크론 양호합니다. 좋아 보이고요. 자, 다음. 자, PSK. 자, PSK 홀딩스 뭐 다 양호해요. 일단 차트 모양 양호하고요. 자, 다음. 세경하이테크. 박스권입니다. 무너지는 거 아니고 얘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어차피 떨어져봤자 개인들은 갖고 있질 않아요. 기관과 외국인들만 죄다 갖고 있어갖고 고점에서 처리도 못하고 물려서 얘네들 뭐 물렸다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죠. 알아서 올리겠죠. 알아서 말아서 올려갖고 또 올려갖고 올린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겠죠. 일단 세경하이테크 뭐 요즘에 이제 뭐 태블릿 PC 같은 것도 많이들 이제 막 많이 나오고 뭐 애플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갤럭시 탭도 나올 거고 거기에 이제 관련 종목입니다. 핸드폰 그런 핸드폰 부품주 이제 예전에는 핸드폰 부품주라는데 지금은 뭐 태블릿 부품주라고 하죠. 뭐 그럼 어쨌든 그런 그 화면 액정 그 관련주 쪽인데 그래요. 일단 뭐 차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 갖고 신규 매수는 안 되지만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수급이 좋아서 그냥 갖고 있어도 될 만한 종목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조금 이제 힘을 좀 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옵션 만기는 날이고 그래서 이렇게 차츰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척 누르고 그래서 따라붙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죠. 이 모양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차츰 올라가잖아요. 지금 이 움직이는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방향성만 보면 됩니다. 방향성. 그래서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살살살살 누르면서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뚫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주는 척하고 그러니까 들어주는 척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거 밟아버리는 과정이니까 별 문제 없습니다. 보유하시면 되고 곧 신고가 돌파하게 되면 104%가 아니고 110%, 120% 이렇게 수익이 바뀔 때가 올 겁니다. 자, 다음. 자, PSK 홀딩스. 얘도 강한 패턴인데 한미반도체가 넘어가든 얘가 넘어가든 뭐 넘어가겠죠, 조만간에. 얘도 여기서 바닥에서 살살살살 올리죠. 최근에 샀던 사람들은 수익이 났지 깨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급등을 하지 않으니까 고점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불안하겠지만 또 흔들려도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신고가 패턴이고요. 자, 이번에서는 YC캠 5월 2일 날 드렸던 건가요? YC캠 5월 2일 날 최근에 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강한 패턴이죠. 날이 서 있는 마치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전선 테마주 같죠. 전선 테마주 많이 올라갔거든요. 물론 이렇게 바닥에서 산 게 아니고 얘도 이렇게 떠 있을 때 패턴주로 들어갔던 건데 단 이틀 만에 아니죠 하루 만에 전날 추천하고 그 다음날 26.8% 수익이 났는데 근데 이거를 언급하는 이유는 이게 이렇게 죽어 내려가는 건 아니고 다시 모양 잡고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패턴주예요, 패턴주.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갖고 있다면 더 가져가다 보면 또 올라가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원익 QNC 보겠습니다. 자, 원익 QNC.
자, 원익 QNC 역사적인 신고점이에요. 자, 월봉으로 보면 과거에 뭐 가격이 바뀌어서 그런 거지만 637원이 역사적인 신저점으로 되어 있고요. 2009년도 때. 2008년도에 신저점이고 2019년도 코로나 터질 때 2020년도 초반 이때에서 여기 코로나 터질 때 3월 2일 이때가 저가가 8,94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36,100원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모양은 이뻐요. 이렇게 이거 지금 월봉이니까 월봉인데 올라갔다가 눌렀다가 올랐다가 눌렀다가 이렇게 바닥을 그렇죠? 바닥을 잡고 고가를 뚫고 그러니까 이미 다져놨어요. 잘 다져놨고 이렇게 해서 일로 올라갑니다.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니까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5만 원, 6만 원이 목표치가 나오는 종목인데 올라가려면 뭔가 모멘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반도체가 집집마다 모두 다 쓸 거고요. 우리나라만 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인도, 중국, 인구 많은 나라 이제 동남아 이런 나라들도 향후 20년 안에는 집집마다 로봇들 들어가겠죠.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동남아도 그렇고 잘 살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막 못 살았던 그걸 생각을 하면서 동남아 아직도 못 사는 뭐 빈곤 국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도 잘 했으니까 막 보다 보면 계속 막 그 발전되고 있는 형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매수 가격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싸게 사면 좋은데 가격이 안 들어올까 봐 일단 현재 가격 한번 물려보겠습니다. 어차피 신고가 가격은 신고가 패턴은 물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다시 회복을 하기 때문에 35,200원이고요. 제가 정말로 원하는 가격이 이거보다 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싸게 사려는 사람들은 더 싸게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렇다 이게 안 죽어요. 이렇게 죽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 죽어요. 이렇게 죽으면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많이 흔들려야 여기 21선 이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깨집니다. 제가 넉넉히 잡아서 21선을 얘기한 거지 여기도 안 내려와요. 여기도 안 내려오는데 어쨌든 왜 신고가 패턴을 공략을 하는 건지는 아까 월봉 봤죠? 엄청 많이 떠 있죠? 일봉으로 봐도 바닥주 아닙니다. 누가 건드냐 이걸. 개인들은 안 건드려요.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걸 뭐하러 건드려요.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바닥에 있는 것도 계속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더 잘 갑니다. IT 섹터이기도 하고 최근에 수급도 좋아요. 최근에 수급도 보면은 이 고가에서 외국인들 들어오죠. 13만 주 들어오죠. 7만 주 들어오죠. 연일 한 일주일 동안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얘네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계속 반도체들이 많이 쓰일 거니까 반도체 재료 장비주들, 그러니까 재료주, 부품주 이런 애들도 움직이고 그래서 동지 세미캠도 아직 얘는 신고가는 아니지만 최근에 강하게 이렇게 올라와줬죠. 뭐 같은 이유입니다. 반도체 장비만 가는 게 아니고 재료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재료 부품 신고가 패턴인데 이게 살짝 눌렀다가 다시 이게 또 튀어 오르게 됩니까? 그래서 물려도 오랜 시간도 필요 없어요. 한 달 두 달 가다 보면은 차라리 이런 종목에 물리는 게 수익이 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고가 패턴의 매력이에요. 바닥에 있는 거는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더 떨어지고 또 바닥인 줄 알고 추가 매수에 더 떨어지고 그래갖고 막 사람을 아주 환장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주들은 그런 참 시련과 인고가 있지만 물론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크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당연히 있죠. 근데 신고가 패턴은 그와 반대로 많이 비싸가지고 물릴 것 같았는데 무슨 물렸어요 진짜로. 물릴 것 같아서 물렸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뀌는 이게 수급의 마법입니다. 이게 떨어진 종목은 개인 투자자 자꾸 사니까 이걸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개인들 나가라고. 근데 이미 신고가에 있는 종목은 개인들은 한 명도 없단 말이야. 물론 한 명은 있겠지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흔들어 놓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기가 외국인들이니까 걔네들이 또 올리고 그래서 수급의 힘으로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 패턴들이 그래서 선수들이 좋아하는 패턴들인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공략해 놓으면 좀 몇지 않아서 또 튀어요. 또 튀어 올라가게 되고 한미 반도체처럼 또 튀고 올라가고 하는 흐름이니까 뭐 실적들은 다 양호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없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표적 종목 원익 QNC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원익 QNC 만나봤고요. 매수가는 35,2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어제의 표적 종목이었죠. 하나마이크론의 수익률이 표적 종목을 안내드리기 바로 직전에 3%로 올랐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종목인 이 원익 QNC 활약까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신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 절대 동의 없이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첫 번째 종목 만나봐야겠죠. 바로 LX세미콘 오랜만에 들어왔는데요. 매수가가 81,900원이시고요. 보유 비중이 12%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니까 4월 초에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4월 말 들어서 좀 바닥 확인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의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의 시각 0.67%가량 내려가면서 74,4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네, 이 LX그룹주들의 이 활약이 다소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얘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들어가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추세 흐름이 다릅니다. 차라리 원익 QNC 쪽이 강한 패턴이라면 얘네들은 이제 잠수 타는 패턴이라고 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모양이 계속 이렇게 밀려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흐름을 바꿀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를 한다. 이거를 사자마자 나는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 흐름이 바뀌는 장대 양봉, 그러니까 10만 원을 뚫는 강력한 양봉에 이렇게 거래가 막 1,000만 주, 뭐 3천만 주, 막 5천만 주, 막 1억만 주. 그러니까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딱 들어 올려야 아, 얘가 올라가겠다. 손을 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저는 올라갈 겁니다. 딱 손을 드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얘가 좀 졸려온 거예요. 계속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에요. 얘는 깨어나질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시간이 가도 언제 깨어날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잠에서 깰 때까지. 그래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지금은 안 되고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6개월이든 10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뭐 길게는 5년까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떨어지다 지쳐가지고 물론 그렇게 떨어지는 게 3만 원까지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바닥주들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닥주를 살 때에서는 이런 시그널이 필요합니다. 장대 양봉. 그래서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매수 가격이 지금 높지도 않은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 손절해버리고 개인들이 잘 건드리지 않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거 건드리거든요. 근데 이게 3개월 뒤에 갈지 6개월 뒤에 갈지 제가 볼 때 한 6개월이나 7개월 뒤에 가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 지쳐갖고 다 던질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떨어진 거를 위주로 많이 사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아까 얘기했었던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원익 QNC 한 주 사보고 그다음에 LX세미콘 한 주 가지고 있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뭐가 지금 더 빨리 수익 나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너무 많이 올라가고 무서워 보이죠. 근데 이게 더 깔끔하게 더 수익이 더 빨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LX세미콘은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손실도 작으니까 종목 교체도 가능해 보이고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겨울잠을 자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고민이 많습니다. 어떤 고민인가요? 퀄리터스 반도체를 계속 갖고 있었는데 47,000원에. 근데 47,000원? 42,000원이요. 32,000원이요. 42,000원이요. 42,000원. 예, 근데 이게 유상증자가 저기 되면서 그게 제가 소식을 몰라가지고 계속 자, 내려가고 비중은 어떻게 어제도 되실까요? 내려가고 또 오늘도 내려가네요. 비중 20% 갖고 있어요. 20%요?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이게 신규 상장주들이 이런 흐름들이 참 자주 나와요. 이렇게 일단 신규 상장이잖아요. 이게 상장하고 나서 주구장창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올렸다가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신규주의 특징이에요. 다는 아니에요. 무조건 100%는 아닌데 신규주들은 올렸다 떨어뜨리게 되면은 진짜 아주 고생 오래오래 하거든요. 이게 신규주라 그래요. 신규주라. 반도체주라고 해서 그래도 상관돼. 반도체도 그러니까 신규주가 아니면 되는데
그리고 위치도 그럼 18,000원에서 공략하면 먹을 게 좀 있거든요. 19,000원, 2만 원대. 근데 42,000원대 공략하니까 이게 신규주라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이거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되나요? 지금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이제 떨어질 만큼은 떨어졌는데 이게 신규주라서 차트가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이게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18,700원은 안 깨질 거고 반도체라서 그나마 반도체라서 거기는 안 깨질 거고 이게 반등을 주게 되면 지금 유상증자 악재가 떠가지고 한 번 더 박살이 난 거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악재가 좀 희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반영이 돼버렸으니까 여기서는 손절하면은 이제 최저점 매도가 될 수도 있고 투매는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면 한 2달 정도 지나게 되면은 한 32,000원에서 35,000원 뭐 이 정도 사이로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다시 상담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르든지 아니면 더 가져가든지. 한 2달 정도. 2달은 정도 있어야 그 유상증자 악재가 좀 희석될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이제 까먹고 이게 유상증자가 있었나? 근데 그때쯤 됐을 때에서 이제 2달 정도 지나게 되면 또 이제 2분기 실적 예비 실적 나오는데 뭐 좋다느니 뭐가 좋다느니 뭐 미국 시장 또 올라가고 그러면은 얘도 그때쯤 되면은 유상증자 얘기는 사라지고 그냥 반도체니까 얘도 같이 덩달아서 낙폭과대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좀 더 참으세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유상증자 악재로 인해 갖고 지금 싸다고 개인 투자들이 열심히 지금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안 가죠. 그래서 이거 좀 지나야 됩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문자로 들어와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PNT 함께 보실 텐데요. 매수가가 41,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이 20%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1.41% 내려가면서 41,85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어제 그리고 그저께 들어서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이 매수가를 넘어섰는데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전문가님 처방 들어보고 올게요. 자, PNT라는 종목, 이게 이제 이름이 바뀌었을 건데 예전에 이름 바꾸기 전에 예전에 한번 추천했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2020년도에 차트를 보면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관심을 끄고 있는 종목인데 바로 2차 전지 섹터의 종목이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제가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들 힘들 거다. 경고도 했지만 지금은 이미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점에 했을 때 경고를 했던 거고요. 특히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애들 많이 올라왔을 때 조심하라고 했던 거고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가 가능해요. 이분도 지금 그 가격대에서 단타가 되는 자리에서 잘 들어갔으니까 일단 4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올 것 같고요. 5만 원까지도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 흐름 짚어보기에 앞서서요.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여러분 위해서 저희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이 원익 QNC 흐름부터 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2.37% 낙폭이 다소 확대된 모습이고요. 35,0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재 양대 지수 어떤 상황인지 살펴봐야겠죠.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유가증권 시장 0.28% 여전히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2,7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코스닥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코스닥 0.11%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871선 현재 아슬하게 870선 위에서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대 지수가 모두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점에 주목해 봐야 할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오늘 좀 어지러울 수도 있겠는데요. 옵션 만기라서 그렇습니다. 지수는 크게는 안 빠져요. 옵션 만기라고 해서. 근데 이제 뭐 이제 테마주들이 하루 다르게 막 이쪽 저쪽. 지금 전선 테마주들도 최근 한 2주 전에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근데 오늘은 좀 주춤주춤 거립니다. 반면에 이제 조선 해운주들 이쪽 애들 강하고
미용기기 관련주들도 좀 강하고 뭐 이런 흐름들이 잡히고 있는데 시장은 죽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이러다 저러다가 결국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결국은 IT.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1일 날 강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연회 때에서는 어쨌든 막 이것저것 막 흔들리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중심에서 원익 QNC라는 강한 종목을 얘기를 했듯이 이게 장이 약하거나 하락장을 갈 것 같은 상태에서 이런 종목을 주면 큰일 납니다. 많이 올라갔던 애들은 이제 많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락장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앞으로 1년 동안 70%, 80% 빠집니다. 1년 동안. 우리 2022년도에 경험해봤죠. 그러니까 원익 QNC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 만약에 지금이 하락장이다. 하락장으로 제가 만약에 이거 하락장인데 잘못 판단해가지고 신고가 있는 종목 줬다. 이제 여기서부터 일로 떨어지는 거예요. 10,000원으로. 10,000원으로 계속 떨어져요. 계속. 그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지금 하락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가를 돌파하고 계속 위쪽으로 달리는 미국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상승으로 달리는 그런 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신고가 패턴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IT 섹터는 물려도 안전하다는 얘기를 이번 주 또 강연회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하이닉스만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하이닉스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하이닉스 제가 작년 8월 달에 추천해가지고 지금 수익률은 54% 정도가 났지만 그거만큼 좋게 보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얘기 못하죠. 참고로 주성 엔지니어링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아니고 좋게 보는 종목이 있는데 그게 궁금하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때 오시면 제가 그거를 공개를 할 텐데 하이닉스만큼 좋아하는 주성 엔지니어링보다 훨씬 더 좋게 보고 있는 물론 수익률은 뭐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IT 섹터가 중심이 된다라는 얘기를 이번 주 토요일 날에서도 해드리기는 할 건데 지수도 오늘 잠깐 흔들리는 거에 겁먹지 말고요. 오늘 옵션 만기라서 그런 거고 일단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으면 시장 괜찮습니다. 자, 그럼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저희 많은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매수가가 현재 15만 5천 원, 보유 비중이 15%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 지금 들어온 종목이 LG전자입니다. 네, 현재 시각 흐름 보자면요. 0.64%가량 내려가면서 93,300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자, LG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자, 15만 5천 원. 이분은 이미 벌써 많이 물려갖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보유해야죠. 그러니까 대바닥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길게 보면은 이때 2022년도에 한번 바닥을 쳤고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던. 그러니까 이때도 비슷해요. 이때도 비슷한 흐름을 줬는데 지금 당장 공략한다 그러면 LG전자보다는 LG이노텍이 낫죠. LG이노텍은 잠에서 깨겠다라는 신호를 보여줬죠. 얘는 지금도 잠을 잡니다. 아까 LX세미콘처럼 기약이 없어요. 언제 잠에서 깰지. 근데 언젠가는 잠에서 깨어나겠죠. 근데 LG이노텍은 지금 여기서 잠에서 깼다고 얘가 손을 들잖아요. 거래를 실으면서 최근에 강하게 올라갔죠. 이건 잠에서 깬 거예요. 이제 LG이노텍은 이제 공략을 해도 되는 대형주가 된 거고 LG전자는 공략해봤자 잠만 자는 종목이 된 거고 근데 길게 보면 향후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가져간다 그러면 LG이노텍이나 LG전자나 그놈이다. 나쁘진 않다. 근데 지금 당장 수익 내겠다 그러면은 LG이노텍이 낫다. 뭐 이런 의미고 15만 원에서 물려있는 부분들은 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갖고 가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 또 금요일인데요. 뭐 시장 흔들림 크게 안 나올 겁니다. 이번 주 또 강연회 있으니까 그때에서 전략들 또 알려드릴 거고 저는 시장을 좋게 보는데 일단 2,800으로 갔을 때에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전략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다 하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아쉽지만 이만 여기에서 마무리해 볼 거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시장 다소 변동성이 있습니다. 걱정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번 주 바로 토요일이죠. 오후 1시입니다. 저희 전문가님 강연에 함께 하시면서요. 더 많은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다음 주 CPI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대마불사, IT 섹터를 공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원익 QNC, 매수가는 35,200원 말씀해 주셨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